하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네? 뜨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뜻을 가진 애시드 니팅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애시드 손뜨개를 운영하고 있는 임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취미반에서 이제 옷이랑 소품이랑 인형이나 뭐 이런 거 배울 수가 있고요. 이제 자격증 과정으로는 보그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과정도 있고, 제도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도 과정도 배울 수 있고요. 민간협회, 우리 국내에서 어디 기관에 들어가려면 민간 자격증도 필요해요. 그 자격증도 배울 수가 있어요. 니트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쁘게 입고 싶고, 제가 이제 키가 좀 작고 남들보다 좀 마른 옷 체질이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니트가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니트 원피스를 사면 저한테 너무 커요. 그때는 더 말랐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너무 크니까 기장 수선 같은 건 해주지 않잖아요, 브랜드에서. 그러다 보니 내가 떠서 입어보자. 지금은 이제 요즘에 쇼츠한 게 유행이니까 짧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입어서 이왕이면 예쁜 작품으로 떠서 입고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니트 원피스를 떴는데 소매를 뜰 줄 모르니까 독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뜨개방 막 이렇게 다녀올 여력이 없었죠. 20대가 아니라 아기 키울 때였나 봐요. 아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캡소매를 뜬 거예요. 여기서 저 나름대로 캡소매를 이렇게 조그맣게 떴어요. 근데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뜨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실 때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바늘 옷을 좀 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바늘 옷은 잘 뜨시는 분들은 대바늘로 하지만 대바늘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코바늘 옷을 떠봐야 대바늘 옷으로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옷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근데 코바늘 가방은 뜨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옷으로 이제 넘어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코바늘 옷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옆에서 대바늘 떠보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코바늘 옷도 하고 대바늘 옷도 하고. 코바늘은 되게 예전에는 얇은 실로 여름옷 다 그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꺼운 도톰한 코바늘 5호나 6호 모사용 실로 모티브로 20대 분들은 그걸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오니까 이런 쪽으로도 옷을 뜨면 이쁘겠다. 그렇게 자꾸 보여드리면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소품용 실로 떴어요. 그냥 4,000원짜리 헤라울로 뜬 거고, 모티브는 굉장히 예전에 블랭킷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랭킷 조각을 옷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알록달록하게 빈티지 하면서도 입고 다니기도 예쁜, 여기는 또 단조롭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패키지로 하지 않고 공방에서, 왜냐면 이런 데가 초보자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신상이에요. 브랜디안의 플러피 트위드라는 실로 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캐시미어가 좀 함량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하는데, 이것도 탑다운으로 떠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계속 돌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한 바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그렇게 뜨기만 하면 돼요. 영상 보면 또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이 주로 뜰 수 있는 겉뜨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코 잡고 이렇게 뜨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돗바늘 마무리 이런 거가 어려워요. 패키지로 샀을 때. 그래서 이렇게 메리아스로 딱 롤업 되게 해서 굳이 어려운 마무리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기초 기법으로 해보시라 했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코 줍는 방법 이런 걸 첨부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 걸 착안을 했냐면 모사다마 책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실은 모사다마 실 이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걸 찾았어요.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사이즈는 조금 더 좀 크게 해서 했어요. 이런 디자인을 나는 해야겠다. 네.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실을 먼저 하세요? 작품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슷한 실을 골라요. 그래도 그 작가님의 어떤 노하우를 거기에 조금 더 그쵸. 변형을 하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고 뜰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 패키지를 하시니까 지금은 동영상 보고 뜰 수 있는 실력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뜨개 그분들한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콘사 사다가 그냥 책 보고 그냥 뜨세요. 그런 분들은 패키지 잘 안 사니까 실만 사시니까 패키지로 사시는 분들은 실 느낌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유행하는 것 앞으로 유행될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에도 릴스에 옷가게 또 팔로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분들이 올려놓는 앞으로 유행될 것 같은 그런 거 보고 착안을 많이 해요. 이 옷도 이제 올해 봄에 어떤 옷가게인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가 반짝이 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뜨개 옷실 중에서 반짝이 실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실이 가방실을 넣습니다. 가방실을 넣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이거는 라이터로 지져야 돼요. 매 단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니까. 뭔가 원래 디자이너 이쪽을 아니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네. 이런 거 나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찾아요, 막.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찾는데 제가 아쉬운 게 앞으로는 옷가게나 이런 데 보면 반짝이가 앞으로 왜냐하면 가방이 그랬잖아요. 가방이 작년에 실버, 올 여름에도 메탈실이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반짝이가 가방에서 옷으로 넘어오거든요. 뜨개 가방도 지금 다 흥미를 잃고 옷으로 흥미가 있는 게 뜨개 가방이 빈티지 느낌이었어요. 빈티지 하니까 뜨개 가방 쪽으로는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옷이 빈티지해졌어요. 그러면 코바늘 모티브로 된 옷도 지금 뜨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 걸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뜨개 실도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반짝이 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옷 뜨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에 실 공장 같은 데서도 반짝이 예전에 조그만 스팽글 들어있는 그런 실도 없어지고 막 안 나오고 그래요. 좀 아쉬워요. 이것도 하마나카 실인데 이건 검정색이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입으면 검정색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여름이니까. 여기 보면 은은하니 반짝반짝 보이죠? 근데 막상 입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이 정도로 티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한 게 촌스러운 거죠. 바이어스 기법은 뭐가 다른 거예요? 바이어스는 이제 이게 탑다운 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탑다운에서 출발을 하는데 늘리는 게 여기하고 4군데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등 하고 4군데가 있어요. 그 패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뜨는데 한꺼번에 떴다가 소매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선으로 코가 늘어져 있어요. 사선으로. 뜨개 방향이 이렇게 사선이에요. 이것도 바이어스 작품이에요. 기본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했고 이제 두 겹으로 뜨기 쉽게 도톰하게 4.5mm를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사이즈로 완전 크게 떴어요. 그래서 누구나 입기 편한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선만 무늬가 들어갔고요. 이런 게 이제 바이어스 기법으로 뜬 거예요. 바이어스도 장점이 실이 적게 들어가요. 이음새가 따로 떠서 꿰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소비되는 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그냥 보구 과정에서 흔히 뜨는 앞판 뒷판 따로따로 떠서 꿰매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모헤어만 2겹으로 떴어요. 제가 입고 있어야지 그거 어디 있었냐고 막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입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예쁘다. 네. 제가 뜨고 싶은 거는 집에서 뜨고 공방에서는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또 뜨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들고 다녀요. 아무것도 그냥 출퇴근 언제든지 뜰 수 있는 게 있게끔 하는데 이제 집에서 뜨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세상 쉬운 거예요. 왜냐면 목만 공방에서 떠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뜨면 돼요. 왜냐면 제도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입문 때 막 제도를 같이 배워서 막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바이어스는 제가 입어보고 저한테 맞춰서 소매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굳이 필요 없는 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메리아스나 이렇게 단조롭게 할 때는
굳이 제도가 필요 없어서 그게 너무 쉬워서 라운드넥, V넥, 스퀘어넥, 뭐 그다음 U넥 이런 것만 배우거든요. 입문 때. 그리고 옷은 다 완성까지 배워요. 그것만 공방에서 떠갖고 어디서든 뜨면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럼 바이어스 기법은 네.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어요? 탑다운을 좀 떠보신 분들, 그분들은 괜찮아요. 지금은 바이어스를 취미반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취미반에서 그냥 조끼나 그다음에 라운드넥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앙고라 뮤즈라는 실인데 앙고라가 20% 들어간 실이에요. 그래서 울이 60% 들어있고 나일론 20%인데 어렸을 때 앙고라 실 가디건 뜨셔서 입고 다니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앙고라 실이 함량이 높으면 해마다 앙고라 기모감이 계속 올라와요. 한번 세탁할 때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으면 진짜 할머니 옷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20%밖에 안 되니까 살짝 올라오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진짜 이쁜 기모감이 올라올 거예요. 기모감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한번 세탁하면 또 올라와요. 앙고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모감이 조금 올라와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어렸을 때 앙고라 실로 목도리를 뜬 적이 있어요. 20살 때쯤에. 근데 한 5, 6년쯤 되니까 코가 안 보일 정도로 기모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앙고라 실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일부러 슬림한 디자인으로 뺀 거예요. 기모감이 있으면 부해서 뚱뚱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 골지가 있게끔 슬림하게 보이게 이 디자인을 그렇게 뺐어요. 생각보다 난이도 높아요. 컬러도 있어야 돼서.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게 이제 더블 메리아스 기법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넥라인에 코 줍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 아몰 깨매기가 아마 어려워서 못하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섭에 코 줍는 방법, 단추구멍 내는 거 그런 거 영상 들어있고 밀키 코튼 실로 이게 귤 모자를 만들었죠. 방송에 한번 샘 해밍턴 아이들이 쓰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더니 이게 아주 오랫동안 한 5, 6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이거 패키지를 쌌던 것 같아요. 한지 코튼 실로 만든 건데 한지 코튼 실이 되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 거를 두 겹으로 처음에는 베이지 색깔 두 겹이랑 블랙과 베이지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블랙 뜨기 쉽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핸들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센치로 다 의뢰해가지고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솔트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제작 만들기 쉬우니까 요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요것도 인기고 그다음에 단추도 솔트 단추 이렇게. 그래서 꼬매지 않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가죽 공방에 역시 이 가죽 틀을 다 제작한 거예요. 이것도 다 가죽 공방에서 핸드메이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애시드 로고도 받고 그래서 조그맣게 했고 요것만 뜨면 돼요. 이걸로 뜨개 실로 박아서 깨뵐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것도 공방에서 주로 많이 나갔어요. 가죽 공방에서는 이 구멍으로 안 뚫어줘요. 자기네 실이 들어가는 하니까 이 구멍에 맞춰서 또 구멍 뚫는 거를 사야 돼요. 또 그 사가지고 다 해달라고 했죠. 땀 크기도 제가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가죽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팔려고 이런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저는 그 욕구가 있다 보니 뭐 많이 팔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멋있으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광주에는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진흥원이 공방 창업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창업 지원금을 1,500만 원이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때 보그를 배우고 있었고 수강생들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창업이 진짜 목적일 수 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속뜻만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이제 막상 또 창업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도 많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만 따박따박 받는 그런 거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뜨개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에서 무료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난 이건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러 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꿈으로만 작은 꿈이죠. 내비치지 못하는 작은 꿈으로만 갇힌 것보다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강생들이 받아들이신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까지 도와드리게 됐죠. 목포에도 지금 준비 2분 더 있거든요. 이제 목포의 연산동에 오픈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보구를 배운 지 한 3년 차 되는데 오늘도 오후에 상가를 보러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맹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 목포 분들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포 분들 많이 기다려 주세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픈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작년하고 올해가 좀 주춤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너무 바빴거든요. 그 전에는 보구 수강생도 많았고 그 전에 또 출강도 되게 많았어요. 지자체에서 해주는 출강이 또 단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수입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내년에 아마 기대를 해요. 내년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정책을 많이 세워서 사람들이 일단 취미 분들도 예전에는 너도 나도 가방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취미반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공방 운영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단골이 많으세요. 단골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방하고 한 4년 차 됐을 때 이제 그 리네아 도매처 광주 담당 부장님 있어요. 그분께서 권하시더라고요. 저 윗지방에서는 다 보고를 하니까 선생님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공방 처음부터 애기옷도 많이 떴어요. 그때는 태교반이 또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옷을 또 처음부터 많이 떴기 때문에 보고를 잘 하실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보고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물어서 천안으로 가서 마산에 이명숙 선생님이 천안으로 와서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서울까지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준사범까지 그때 당시에는 마치셨으니까 거기서 배우게 됐죠. 천안까지는 강사학과를 하시고 광주에서 공방 선생님들이 꽤 여기저기 많이 수업을 다니시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광주분이 많으니까 우리 공방이 마침 여기로 이사를 할 때였거든요. 7년 전에 지도원을 한번 모아서 우리 공방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된 게 5분이 모여서 광주 선생님들 저희 공방에서 지도원을 2과목을 동시에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2과목을 동시에 하니까. 왜냐면 너무 숙제가 많거든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숙제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가신 선생님도 있었고 천안으로 저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장거리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엄청 감사했죠.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쉬나 했어요. 끝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쉬나 하고 쉬었어요. 쉬는데 또 이윤전 선생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를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알게 돼가지고 준사범을 하자 해가지고 또 이윤전 선생님한테 한 평으로 또 그 공방 선생님 한 분이 또 장소를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또 준사범을 거기서 마치고 바이어스 과정 지금 입고 있는 게 바이어스 과정 하셔가지고 바이어스를 또 그때 입문을 또 같이 배웠어요. 병행으로 준사범하고. 운전쌤한테는 또 제도 과정도 배웠거든요. 제도과도 정기도 있고 후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기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운전쌤은 제도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운전쌤 지금도 일본어로 배우고 다니시잖아요. 고마워간. 운전쌤은 어마어마하죠. 배우는 욕구가. 강장희 선생님도 그렇고. 또 이제는 쉬나 했어요. 이제는 쉬나 했는데 갑자기 리네아에서 사범을 오픈한대요. 이런 기회는 없다. 저는 이제 사범까지 배울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하면 저도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된 게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사범을 또 서울로 올라가서 3박 4일씩 하게 됐죠. 지도원 할 때 처음으로 입문을 가르쳤어요. 지도원 할 때. 그때랑 네. 사범 마치고 당연히 다르죠. 엄청 다르죠. 우리 이제 광주 선생님들 아까 오픈해준 선생님들이 저에 보면 일기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 가장 미안하죠. 죄송하고. 왜냐하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노하우가 묻어나는 거거든요. 수업 내용에. 다음 과정을 배워보면 아 이거였구나. 가르치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사범까지 해보면 사범 선생님한테 입문을 배우는 거하고 사범 선생님한테 강사를 배우는 거 정말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많이 됐죠. 사범을 하기까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사범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뿌듯함이 있고 보고과정 자체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전화로 문의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면 바로 등록을 하시는 편이고 이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과정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이 긴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힘들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배워야 된다, 이 정도로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취미 수강생이 옆에서 자격증 과정을 자꾸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 할래요? 이러면은 제대로 잘 들어보시고 하셔라. 수업비도 굉장히 비싸고 재료비도 많이 든다라고 그리고 많이 지루할 수 있다. 이게 아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좋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래도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하시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제가 권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오세요. 왜냐면 워낙에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본 것도 많고 하니까 거의 아마 1, 2년 고민하고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등록하세요. 지도원까지는 거의 멈추지 않고 다 하셔요. 지도원까지는. 왜냐면 강사 때 사실은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강사 6개월 과정이지만 강사는 이제 거의 작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제도를 해보지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도원을 저도 그때는 권해요. 배운 것 같지 않으니까 아깝다. 그래서 지도원까지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지도원 많이 하세요. 이제 패키지 판매를 하게 된 계기도 그때는 공방 창업하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저도 이제 새내기 선생님이다 보니까 소득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평준화하면 좋겠다. 소득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우연히 우리 공방 근처에 컵케이크 같은 거 아니면 상투 과자 같은 거 이거를 카페에 납품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베이킹 상점이죠. 근데 수업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만들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쿠팡에서 대박을 친 분이 계세요. 거기를 듣기만 들었지 직접 찾아가 봐야 되겠다.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처인데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는 싶으니까 왜냐면 위쪽 지방에서는 패키지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경기도 밑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공방을 하신 분이 패키지 판매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눈 많이 오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아침에 일찍기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 밤을 새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은 거죠. 네, 그분은 과자 굽는이라고 밤새도록 너무 많은 물량이 주문이 많아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쿠팡 등록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쿠팡 등록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업자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들 들어야지만이 상품 등록이 가능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쿠팡보다는 네이버도 괜찮으니까 네이버를 해보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먼저 하게 됐죠. 근데 도안을 그릴 줄도 모르잖아요. 이제 엑셀이나 한글은 할 줄 알아도. 그래서 일러스트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또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러스트 하시는 분 또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 10회 만에 내가 배우는 거는 이제 2D 정도다. 3D까지도 아니고, 이제 서류 하나 보여주면서 이 정도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을 좀 10회 안으로 좀 짜달라. 구성을 해서, 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밤에, 그분도 퇴근하셔야 되니까 7시부터 거의 2시간씩 해서 10회로 따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한겨울에. 네, 그렇게 배워가지고 일러스트를 했는데 안 되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네이버에서 판매 등록을 해서 한다는 것도 뭐 판매가 바로 나오지도 않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 안 해주니까. 그 첫 번째 주문이 네.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몇 개가 딱 처음으로? 하나 들어오죠. 하나 들어와요. 하나 들어오실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주문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노력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였지.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주문하셨던 분들이 또 주문하고, 또 공방 수강생들이 주문하셨던 분이 또 오기 좀 그러니까 또 주문하고, 그러게 된 게 진짜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서 띠집만 풀고 실 감아주는, 왜냐하면 코로나는 심질까지 먼저 풀어야 소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띠집 풀어서 이거 감아주는 거를만 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 해. 그거를 밤새도록 했어요. 사실 제일 힘든 일이에요. 도안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도안 그리는 게 제일 싫을걸요. 뜨게 하는 게 더 좋지. 힘드니까 처음에는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해요. 그래야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안 그리는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판매가 되면 바로 전날에 불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안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국내에서도 옷 패키지를 만드신 분이 몇 명 안 되세요. 옷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공방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기초를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를 다 삽입을 해주면 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이 기니까 중간에 또 안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옷은 저도 제작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어야 될지도 몰라요, 영상을.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 넣어서 삽입을 해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알게 된 지는 거의 블로그 할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 그때 초반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지 않으면 노출이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뭐 해시태그 거는 방법도 몰라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조금 사람들이 보지 않을 시점에 인스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하려면 사진을 또 잘 찍어야 되잖아요. 또 사진 잘 찍는 친구한테 또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못하니까. 왜냐면 저는 사진을 발로 찍은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핸드폰으로 사진 찍지 않았어요. 디카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스토팜도 다 디카로 찍은 걸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진 찍는 친구한테 직접 찍어달라고 했었고, 그 친구한테 모델 섭외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료도 다 주고 그분한테 찍어달라고 했죠. 이제 릴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인스타에. 이렇게 급변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부터서도 릴스 보는 재미가 있는데, 공방 선생님들도 릴스 하면 좋겠다,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 얼굴 비춰지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얼굴 가리고 내 옷을 입고 한번 찍는 것도 좋겠다, 가방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보여주면 또 많이 오게 되고 하니까 많이 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취미반이 지금 대부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보구 수강생들 때문에 취미 수강생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약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는. 그래서 보구 수강생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취미 수강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취미 수강생들은 주로 어떤 걸 뜨세요? 우리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니까, 여러 분야를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작품을 먼저 물어보시고 배울 수 있는 거 골라서 하시는데, 뭐 옷 수강생도 많고 가방 뜨는, 소품 뜨는 수강생도 많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옆 테이블에서 떴는데 예쁘잖아요. 같이 떠요 또. 예쁘네 하고 떴다 같이. 그 작가님 작품도 많이 떠요? 그럼요. 이제 제가 권하는 거, 여기서 작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보시고, 이쁜 거 진짜 많네 하고, 이거 뜰게. 바로바로 그런 것도 골라서 하시고. 초보자분들이 의욕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친구 거 떠주고 싶을 때, 그냥 자기 한 번도 안 떠봤는데, 저 남자친구 가디건 뜨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는 이제 단호하게 말하지는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작은 작품 먼저 해보고 목도리 같은 거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겁내면서 저 수세미 먼저 떠보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수세미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코나실 그 두꺼운 실로 가방부터 하고 그러면 가방을 할 수 있냐고 내가 가방을 뜰 수 있냐고 더 놀래고 더 기뻐하죠. 어려워한 거는 이제 옷 뜨면서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옷은 왜냐하면 대바늘은 코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혼자서 고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또 얇은 실로 뜨면 또 어려운 게 더 많죠. 이제 잘 풀리고 하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 거 조끼나 처음에 모자, 목도리 아주 겉뜨기가 아주 처음이신 분들은 20대 분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뜨개 실을 가지고 놀았지만 20대 분들은 단추도 못 달아요. 지금 20대 분들은. 그래서 두꺼운 실로 모자, 목도리 먼저 권하고 생각보다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조끼나 이런 게 하시라고 해요. 대바늘이 도안 보는 게 안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코바늘만 하시죠. 그 가방만 뜨세요. 대바늘이 한 줄 보고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방이 예쁘니까 또 저는 이제 가방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가방만 주로 뜨시고. 믿죠. 하다가 포기해요. 그런 거는 바로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는 거는 뜨다가 말아요. 그 끄다가 만 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풀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고. 뜨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뜨개는 사랑이에요. 뜨개는 선물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쉽고 정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배우면 저도 일단 힐링이 됩니다. 그분을 위한 마음을 담아서 있기도 하고 대부분 주로 가족한테 하는데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한테 많이 합니다. 그거 엄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예쁘게 하신 분들 너무 멋있으세요. 그분들도 마음이 너무 예쁘고 저도 엄마한테 많이 못 해드렸는데 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뭘 주셨던? 처음에는 스카프를 주로 많이 뜨고 추울 때 감기 드시지 말라고 엄마랑 아빠한테 대부분 친정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댁한테 요즘 시댁에서 많이 해드리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참 잘해주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거 가디건 한번 뜨고 있으면 남편들이 또 떠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남편들 거도 많이 떠주고 시어머니 거도 떠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공방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조금 확장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좀 많이 드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요. 공방의 분위기를. 수업은 이대로 계속 할 거예요. 자격증 과정도 계속 하고 취미도 이렇게 하고 아마 내년에는 출강도 다시 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강도 계속 나갈 거고. 뜨개는 평생 동반자. 저는 공방을 할 거면 한 80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개가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공방에서는 어쨌든 그 공방이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뜨개라면 이제 댁에 가셔서는 이렇게 뭔가 조금 내가 그 심혈을 집중해서 뜰 수 있는 걸 뜨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말고 지금 계속 그쵸. 뜨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떠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오래 하려면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저녁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보다는 뜨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뜨개 할 시간만 있다면 언제든지 앉아서 뜨개 하고 싶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이제 취미반 수강생들이 좀 머뭇머뭇 하시기도 하세요.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미안하고 그럴까봐 막 못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1000번을 물어봐도 얼마든지 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공방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